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우리 지우 씨. 네. 길을 걷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예, 좀 이렇게 힘든 분들도 좀 우리가 종종 길에서 만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마음으로 막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그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막 보게 되고,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혹시? 종종? 그쵸.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바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폐지를 이제 줍거나 이제 그런 네. 어르신들을 볼 때, 제가 계속 그냥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나도 바쁘고,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올 때 많이 씁쓸해요. 맞아요. 지우 씨도 맞아요. 그러죠? 네. 누군가는 뭐 삶의 한 장면이라고 여길 수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실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도 살짝 아려오는 것도 사실인데 맞아요. 자, 단순히 또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외로움과 또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런 풍경들을 조금씩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네. 분을 네. 오늘은 모셨습니다. 네. 어른들에게 단순하게 뭐 일자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르신들의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는 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젊은 사업가입니다. 아리벤 위립의 심현보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참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네. 네, 젊고 잘생기시고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르신들과 그림을 그리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시니어 마켓이란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리벤 유립의 심현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리벤 위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기업인가요?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해서요. 네. 어떤 분들은 아랍 관련된 일을 하나? 저도 살짝 그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랍으로 얘기를 돼요? 네, 발음이 어려워서 아랍 생각났어요. 네, 근데 저희는 나 아자에 세울 립자를 써서 오. 나를 세우고 네. 또 영어 위를 가져와서 우리를 세우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네. 저희를 같이 만나고 있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나 예. 좀 취약한 빈곤한 노인들한테 만나봤더니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서면 우리가 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아립 앤 위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네.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글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 이게 네. 회사 이름도 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한글하고 영어랑 합쳤네요. 네, 글로벌 약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예,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아리벤 있으시고. 위립 좋습니다. 네. 자, 물론 지우 씨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럼요. 하지만 네.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길 가다가 우리 지금도 어른들 폐지 이렇게 죽고 힘겹게 걸어가신 어른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당장 도와드리기에 좀 쉽지 않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니까 이 기업에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가고. 저도. 맞아요. 다 시니어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훌륭하지만 특히 우리 심현보 대표가 더 호감이 가고, 예, 저랑 또 비슷한 나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죄송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심현보 대표는 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오,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네. 저는 원래 일반 직장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고 회사원이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직장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그 조직의 그냥 부속품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지금도 젊거든요. 네, 정말요. 네. 더 어렸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20대 중반이었다 보니까 그 아. 청년한테 큰 뭐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없었거든요. 사회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에서 사회 문제를 찾아봤는데 네. 마침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때마침. 네,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폐지를 생계형으로 주우시는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무릎 수술하시고 나서 재활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동네를 거니는 거였는데 동네를 걷다 보니까 폐지가 있었고 그걸 주워서 이제 고물상에 갖다 팔면
가족들이 주는 용돈 외에도 소일거리로 본인이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정도 사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소일거리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친할머니. 맞아요. 아, 친할머니 친할머니가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말렸죠. 폐지를 줍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잘 말리고 멈추게 했는데 할머니 친구들 중에선 폐지를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생계형 노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뭐 집도 가깝지만 정말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여서 네. 할머니 친구들이 조금 더 괜찮은 인식,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야. 네, 창업의 신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진짜로 이렇게 실행하기 쉽지 않은데 네. 생활 속의 주변 분들, 내가 아끼는 주변 분들을 쉽지 보시면서 실행에 옮기셨는데 우리는 맨날 생각만 하잖아. 생각만 하니까 우리는 뭐 보면요 맨날 둘이서 오빠 뭐 이거 저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야, 하고 이제. 지우야 저거 뭐 해보자. 그렇게 하고요 안 해요. 실천을 못. 내일 만나서 미팅 하자 해놓고 이제 각자 네. 다른 일 하고 또 이러는데 다른 일 하고. 어우,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창업 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간, 저희는 생각보다 창업을 뭐 1, 2년 정도 됐을 줄 알았는데 좀 20대 중반부터 이런 네, 관련된 맞습니다. 활동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어떤 주요 사업이나 프로젝트들 그래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하나. 네. 저희가 하는 일들은 가장 크게는 어르신들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작물들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저작권료를 드리고 구매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기업과 협력해서 또 기업의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야. 그러고 나면 또 제품을 포장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또 포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저작권료를 드리는 1차 일자리 네. 그리고 또 포장을 하는 2차 포장하는 일자리 이차? 그렇게 두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 브랜드에서 하는 가장 큰 일들이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작은 문구나 소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들이 컨텐츠가 되니까 네. 기업들의 패키지나 아니면은 기업의 컨텐츠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뭐 할머니들이 뭐 만드신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바로 그건가요? 맞아요. 웬만한 그 기업들과 협력했었던 사례들이 네. 주목을 받을 만한 것들이 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인가요? 예, 뭐 우리가 커피나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교환권들을 마음을 담아서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기프티콘 같은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만드는 메시지 카드도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요. 아, 그걸 어르신들이 네. 디자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뭐 화장품 브랜드랑 같이 협력해서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는 브랜드 네. 이런 것과 협력해서 같이 패키지를 만들거나 그럼 진짜 오래되셨고. 네, 뭐 통신을 하고 있는 통신사랑 협력해서 패키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알뜰폰의 카드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뭐 항공사랑 같이 협력해서 네. 비행기 헤드레스트 뒤편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 안에 또 할머니의 응원을 담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협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하면은 뭔가 좀 더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할머니들이 만드신 거 하면은 그럼. 느낌부터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미를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어르신들의 손그림과 손글씨 자체의 따뜻함이 네. 묻어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네. 서사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다 보니까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 네.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맞아요. 마음에 와닿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자부심을 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우리 일반적 사람들에게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한 번 더 가족을 생각해보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좀 시선이나 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의미 있는 네. 그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해 오셨습니다. 꽤 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해 오셨네요.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은 젊은 세대들이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청년 구성원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겠는지 네. 조금 더 이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좀 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챙겨서 기획을 해놓고 네. 그 기획에 맞춰서 그림과 글 같은 컨텐츠, 라이선스들을 다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글을 쓰시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나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4세 정도 돼요. 와, 너무 그래요? 멋지다. 막내가 80세, 와. 가장 왕언니가 92세 너무 어르신이거든요. 멋지다. 우리 아버지도 막내인데요? 아니, 좀 입사를 좀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면 막내예요. 입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난 진짜 미술 하시잖아.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부터 글을 쓰시다 보면은 이제 표준어가 맞아요.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그 변환되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한글 공부나 이런 걸 늦게 하셔서 네, 네. 조금씩 맞춤법이 틀리거나 틀린 글자를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우리가 보기에 표준어로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요. 틀린 글자 그대로 X자 치시고 다시 쓰시면 그 X자까지 그대로 남겨서 뭔가 컨텐츠를 감성이 있다. 어르신들의 그 작품들 네. 그리고 그 제작물들을 가장 원본 그대로 만드는 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본인들이 막 창의적으로 그린 그림이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그 느낌 네. 그대로를 담아내시니까 보는 사람들도 감동 2배, 좀 기쁨 2배가 될 거고 맞습니다. 창작자한테도 그러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리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경험과 그리고 연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 안 해본 분들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쵸. 전공이 아닌 이상은.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셔서 가르쳐 드리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어른들도 이렇게 해보면서 처음 해보시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100%고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저희는 전공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리시는 그림과 글, 그 날 것 그대로가 어르신들의 세월의 흔적들을 담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혜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배우게끔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학습을 통해서 정형화 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미적인.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어르신들의 날 것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철학이고요. 네. 그것만 지켜진다면 다른 네. 것들은 다 이해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르신들이 그거 하면서 네. 가장 좋아하는 부분 가장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부분. 네. 어, 배우면서.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한 어르신들이 네. 최소 4년, 길게는 한 7년 차로 함께 하시는데요. 네. 그분들이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날 만났는데 전날 밤에 아직도 잠이 안 온다고 하세요.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네. 설레어서. 설레셔서. 실은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전에 내가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가장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좋은 보람이 되고 뿌듯한 순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간만큼은 더욱더 어르신들을 맞아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고 네. 그 시간을 항상 빼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실까요? 네. 자, 이렇게 분위기도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고 좋을 것 같은데, 좋겠어요. 네. 자, 듣기만 해도 정말 제가 다 즐겁고 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과 글을 활용한 제품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제품들인데요. 네. 저희는 문구류 제품들을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문구류. 네, 그래서 뭐 연말 연초가 되면은 달력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달력에 어울리네요. 요새 예쁜 달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그리시면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문제는 그런 것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절기라는 컨셉을 넣었습니다. 네. 절기요? 네, 네. 이제 절기 달력이라고 하는데 24절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절기가 일상 속에 좀 묻어나와서 맞아요. 3월쯤 되면은 개구리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12월 중순이 넘은 점심에 팥죽을 먹어요. 팥죽, 그죠, 팥죽. 동지 팥죽. 동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넣어서 달력으로 만들었더니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일상 속의 지혜를 배울 수 있구나 라고 좋아하면서 달력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실제로 호응이 좋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시니어 상담소라고 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네. 어르신들이 그걸 직접 다 답변을 써주세요. 한글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주시는데 네. 그 손글씨들을 모아서 스티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뭐
본인의 노트 이런 곳에다가 부착해서 커스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오. 그런 제품들을 소소하게 집어갈 수 있기도 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붙이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를 잠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요. 초보 운전 이런 것도 할머니가 써주시면 좀 더 그렇게도 할수 따뜻할 있죠. 것 같아요. 우리 양부 잘 좀 봐줘 이런 거 이렇게 써주시면 네. 오 굉장히 다양하게 또 음. 활동을 해주시고 그래요. 제품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만든 디자인. 자,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예, 너무 예뻐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굿즈들. 아까 뭐 달력도 있다고 그랬고, 네. 예,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잘 팔려야지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게 저 고객층 주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또 연령대가 혹시 다양한가요? 그게 잘 팔리고 잘 있나요? 팔릴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은 조금 팔리고요. 네. 보릿고개 한 4,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잘 버티셨네요. 예, 버티고 아이고. 났더니 코로나가 왔으나 네. 어떻게 잘 버텨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네. 저희의 주 타겟은 젊은 여성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5세 사이 여성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건 25에서 35세 사회 초년생에서 네. 직장에서 딱 일하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뭐 대리급 되는 그 정도의 젊은 여성층에게 위로와 응원, 따스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큰 소비 타겟이긴 합니다.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저는 네. 이제 아까 뭐 버티시고 요즘에 조금 잘 판매가 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예전에 아무래도 폐지를 좀 주우셨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 좀 어떤 차이가 그래요.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궁금해. 저희가 크게 어르신들도 파트가 두 파트인데요. 네. 정규직 어르신이 있고 파트타이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규직 어르신 총 11분 중에 한 분만 정규직이고 네. 다른 분들은 다 파트타이머예요. 네. 저희는 정규직으로 다 제안을 드렸으나 네. 어르신들이 내가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르니까 네. 약속한 시간만큼만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나누어서 일을 네. 하고 있는데요. 책임감이 또 있으셔서. 맞습니다. 네. 정규직 어르신은 기존의 폐지를 줍는 것보다 몇 배 더 왜냐하면 폐지를 와. 주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작고 소중한 임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고정적이지 못해요. 어떨 때는 폐지가 좀 많아서 그렇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날들은 적게 벌어야 되는 그런 비례하지 않는 임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폐지를 줍는 것보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게 몇 배 더 네. 크게 되고요. 또 파트타이머 어르신들도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아유, 이렇게 좀 전달을 다행입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네. 분들도 그러신데 아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몸이 좀 더 편안해지시고 그래요. 이 내 육체적인 거. 기분이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하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돈 몇 배보다 더 높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네? 아, 나는 이제 자부심. 쓰임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빛을 낼 수가 있네? 아, 이런 게 정말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세상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감사합니다. 하시고 네,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버티신 부분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4, 5년 동안, 예. 4,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10년 일이 없었던, 거의 정말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이 없어서 예. 전 직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메꿨어요? 메꿔서 생계 유지 겸 이제 또 일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제품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낮에는 전 직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밤에는 또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4, 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그 전 직장에서도 굉장히 또 좋게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관계도 좋았고 네. 보통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하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제 꿈을 응원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도 네.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가서 도움을 드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으면서 그렇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예전 직장 동료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한 번씩 메시지가 오죠. 네. 일상에서 뭐 하다가
네가 하고 있는 브랜드 봤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오기도 하고요. 네. 한 번씩 전화 와서 이 제품 샀는데 여기에 이 브랜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네. 예. 뜻하시고. 자, 그 지금 이제 헤어든 이런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분야도 있어요? 네. 어때요? 저희가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 앞으로의 미래이긴 한데 네. 지금은 할머니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예. 이제는 엄마 아빠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한 2, 3년 뒤면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그 복지에서 얘기한 노인의 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젊으세요. 네. 요즘 맞아요. 65세 요즘. 너무 젊어요. 그렇죠.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젊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은퇴 시기는 너무 당겨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간의 갭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일하고 싶은 노인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전 꼭 필요한 네.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시니어 마켓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새로운 브랜드를.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일자리는 이러했는데 앞으로 만드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부모님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궁금한데요. 자, 우리 대표님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되게 젊으시다라는 생각했는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되게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감사합니다. 있으시거든요. 또 직원이 다 어르신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대하실 때 좀 어렵거나 하지 않으실지. 네. 저희 회사에는 2030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네. 60, 70, 80, 90까지 계십니다. 와, 네. 대가족이네요. 맞습니다. 저희 정말로 대가족이고 가장 크게는 20대 중반과 92세의 차이니까 거의 엄청나게 증조 큰 고조 할아버지 뻘인데요. 네. 너무 소중하네요,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안에는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놔요. 네. 그라운드를 예. 왜냐면은 20대 청년들이 보통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을 떠다 드릴 수도 있고 커피를 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쵸? 괜찮은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따가지고 커피 한 잔 타와봐. 이건 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일을 하시는 일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마시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회사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다니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내가 상대를 존중해서 물을 떠다 주거나 커피를 사주는 건 괜찮죠. 먼저 해드린 건 괜찮지만 그럴 수 시키는 있지. 거는 그쵸. 안 되는. 네, 그런 식의 조직 문화가 있어서 그라운드 룰이 있어서 네.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우고 내가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이런 그라운드 룰이 있고요. 또 저희 안에는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유는 실제로 어르신들은 식사를 잘 하셔야 되기도 하고 네. 밥심이고 또 맞아요. 식탁에서 얘기 나누는 것들이 꽤나 관계성을 좋게 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거기서 일 얘기보다는 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요새 고민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요. 든든한 멘토가 되실 수 있으면서 그런 사담 속에서 또 아이디어가 뜻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경우들도 더러 그래요.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문화인 것 너무 좋다. 같아요. 식구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보통 요즘 가족이란 말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식구라는 게 이제 먹는 입이거든요. 먹는 입, 식구, 먹는 입이란 뜻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절에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니네. 소중한 단어입니다. 네. 그런 의미였는데 오랜만에 또 그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대가족 이제 뭐 20대부터 90대까지인데 직원 수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는 다 합쳐서?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 20명 정도 조직입니다.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딱 조율을 하셔야 되겠네요. 역할이 맞죠? 네, 맞습니다. 가교 역할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함께 이제 어르신들하고 일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르신이 있어요.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는 만날 수 없는 어르신이긴 한데요. 네, 아이고. 그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네. 처음에는 나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해서 왔지 아무것도 못해 이러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응원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뭐 그림도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더니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이 두세 달 지나니까 어느 날 여성 어르신이었는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사하신데 오늘 마치고서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라고 여쭸더니 내가 여기 오는 게 너무 좋고 활력이 생겨서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립스틱을 사서 바르셨다고. 네, 그게 전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가장 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이렇게 또. 그 직원들 만나러 오는 그 일이 제일 행복하시다고. 인생의 행복을 또 전달해 주신 우리 네, 대표님 좋아요. 얼마나 소중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정말 뭐 지혜, 여러 네. 가지 삶의 연유 정말 많은 것들 배우셨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어떤 거 크게 내가 이거 좀 네,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 대표지만 네. 대표지만 오히려 어른분들한테 더 배운 거. 매일매일 배우죠. 매일매일. 아, 그럴 것 왜냐면은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삶의 지혜나 경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흉내낸다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크게 배우는 건 예. 조직의 대표여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인내하는 법인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네. 다양한 방식들로 마케팅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합니다. 네. 근데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맞아요. 시간과 노력이 네. 들어가요. 열심히 준비해서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불안해서 네. 문 밖을 나가보기도 하고 왜 사람들은 안 오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아유. 거의 그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네. 예, 그렇게 다녔더니 어떡해. 그 저희 시니어 구성원 한 분이 대표님 잠깐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다 올 때가 있을 건데 그걸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 멋진 말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30분 뒤부터 마감하고 집에 갈 때까지 엉덩이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야. 드라마의 한 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오면 되게 슬픈데 그쵸. 말씀하고 네. 30분 딱 지나서 딱 오니까 또 그래.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네. 탄생을. 깜짝 그동안 안 왔으면은 아예 어르신만 안 오잖아요. 괜히 어르신 이게 뭐예요? 아니 내년에 올 거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어쨌건 그래요. 와 그렇게 그런 기다림의 어떤 지혜가 그 어려운 힘든 시기들 있잖아요. 창업하시고 3, 4년 힘드셨고 코로나 힘드셨는데 그 시기를 또 버티게 해준 그런 힘이 또 되셨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또 생각이 좀 궁금한데, 네. 사실은 이제 젊은 분이니까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뭐 이게 진취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뭐 요즘 핫하고, 뭐 트렌드하고 좀 요런 사업도 해보시고 싶을 텐데, 네네. 요런 쪽으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뭐 본인이 어떤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떤 존경하는 인물 때문에 그랬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네, 인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긴 하는데요. 그럼 네.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어찌 보면 생각이나 그런 고민들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네, 그런 큰 축에서는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거는 이제 뭔가 좀 기다리고 들어주고 하는 것들. 실은 전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맞아요. 어르신들과 만나면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쏟아내어 주시고 그 안에서 지혜가 있다 보니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도 수월해졌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 또 우리 어르신 분들께도 네, 또 맞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 저도 굉장히 급해가지고 저도 좀 며칠 가서 파트타임으로 좀 일하면서 네. 좀 배우고 싶어지네요. 마치고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네. 두 분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른들하고 감사합니다. 있으면 좀 느려져요. 원래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유 좀 기다려봐 좀. 저 진짜 급하거든. 예, 또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네. 얘기를 다 듣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끊을 수 없죠. 그렇죠. 아주.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혹시 이제 젊으니까 시니어 쪽 말고 뭐 다른 쪽 좀 사업도 좀 관심이 있었거나 그런 적은 아예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네. 저는 원래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련된 거죠. 그쵸. 어른들을 네. 위한 브랜딩을 만든 거니까. 네, 원래는 그걸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스토리가 잘 만들어져서 그게 브랜딩이 됐고 또 하나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게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굿즈들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요. 네. 드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진정성 같아요. 진정성. 네. 진심을 좀 다하는 것.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특히나 요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진정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삶이나 아니면 조직을 이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저도 어머니하고 거의 뭐 매일 싸우거든요. 안 싸우는 왜 이상한 정도로. 싸워요 또? 네, 이제 어머니 항상 걱정되니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저는 또 그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들어줘요. 네, 그래서 부모하고도 그렇게 대화하기가 힘든데 네. 하물며 이제 더 어려운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대하면은 정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왜 내 말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맞아. 통하는데. 좋을 때도 그런 있지만. 적도 있죠? 당연히. 그럼요. 그래요. 당연히 그런 있죠. 때는 어떤 때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아오셨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명확하고 또렷하세요. 근데 전문용어로 이제 고집도 있다. 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예, 있죠. 예. 고집이 있으시죠, 일단. 근데 이제 회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르신들만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고집대로 아니면 본인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게 회사죠, 또. 네. 예. 반대로 나이 어린 대표, 나이 어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고민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어르신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저희 어르신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의 특성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오래 살아오셨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받아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지혜를 나누는 게 어르신들의 또 명철이자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반대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 말씀드리면은 금방 또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좀 더 굽혀주시고 하면서 협력해 가는 과정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힘든 만큼 보람도 클 것 같아요. 회사 운영하면서 이 순간 진짜 보람된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매일 매주 보람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간간히 어르신들과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연말 되면은 전체 20명의 조직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연말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로 세대와 성별이 어우러져서 일 대신에 놀죠.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 네. 나는 처음에 혼자 시작했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이걸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게 세대 간의 공존이 되는구나라는 걸 바라볼 때 참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회사를 설립해서 가족이 많아진 것만 봐도 뿌듯할 텐데 이 안에 세대 간의 공존까지 함께하는 그 장면을 보시는 대표님의 기분은 정말 뭐 말로 다 그래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참 보기 드문 회사죠. 왜냐면 네. 회사들이 보통 이제 나이대가 보통 이제 젊어요. 요즘 저는 또 이제 금융권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거의 좀 박스권이에요. 네. 연령대가 박스권인데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 회사는 정말 다양한 세대.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배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 친구들 때문에 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네. 또 내 손자 같고 아들 그쵸. 같고,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꿈의 직장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반대로 젊은 직원들의 어떤 반응이나 생각들도 좀 궁금해요.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젊은 구성원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그 지혜를 그 몸소 배울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어르신들을 그냥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은 동료라고 칭하거든요. 그렇죠. 동료? 네.
20대부터 90대까지 동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일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나 또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다. 실은 저랑 이야기하고 일하는 것보다 네. 어르신들과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와, 정말 꿈의 직장이라는. 아니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연령대 스펙트럼이 제일 큰 회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만족도도 높은 회사. 20대부터 90대가 있는 야. 회사다. 자, 좋습니다. 자, 오. 우리 그 대표님 저기 저 앞으로 또 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뭐 또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또 기획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좀 앞으로 미래를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마 아빠 일자리를 저희는 계속 예.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상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꽤나 많으신데 그렇다 풀타임으로 근무하기에는 본인들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일정 부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그 안에서는 제조를 하거나 창작하거나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정규직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정규직 할 좀 본인이 어떤 사정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정규직을 좋아하죠. 정규직을 훨씬 좋아하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고용이 안정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희 어르신들이 좀 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많으시잖아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병원을 갈지 언제 몸이 아플지 이런 게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실은 나의 유익보다 회사가 잘 되려면 봐요. 안정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어느 날 못하게 되면 회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셔서 그래서 배려가 배려가 네. 전제된. 거기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막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막 어떻게든 막 가려고 네, 하는 우리는 그런. 뭐 정규직이요? 사대보면 어떡할 거예요? 보너스 어떻게 해요? 월차는요? 이럴 수 있거든요. 일단 하겠다고 하고 뭐가 급한 게 있지만 일단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저기 막 이런 경우들도 네. 있는데 참 이 배려가 그것도 전제된. 지혜야. 겪어봤으니까 어른들이. 맞잖아요. 지혜롭게, 그렇죠. 저는 살짝 좀 궁금한 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잘 다니던 부모님이라든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너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이제 열심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찌 보면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도 겨우 어려운데. 들어갔는데 네. 그걸 놓고서 또 나와가지고 또 어려운 일을 하느냐 이게 가족들한테는 꽤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네. 네, 그거를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지원군들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지금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시고 네.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기특해 하실 것 같아요. 성품도 좋으신 것 같고 또 아주 좋은 취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주변에서 또 도와주려고 알아서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 이름이 이제 아립앤위립이에요. 이 회사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계속 얘기했던 것과 중복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 회사이긴 한데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또 한편으로는 젊은 구성원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과 노년 이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계속 자생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은 우리 저 요즘 세대 간 갈등이란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은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아유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어린, 이렇게. 어린 땡땡이 뭘 알겠어. 그냥 내비둬요. 걔네들 내비둬 상관하지 말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대부터 90대가 함께한 회사의 어떤 대표로서 이런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어르신들에 대한 오해.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뭔가 이기적이고 맞아요. 내 자리부터 막 챙겨서 앉을 것 같은 그런 어르신의 이미지가 강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어르신들도 요새 젊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젊은 사람도 어르신들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꼰대나 아니면은 꽉 막힌 그리고 뭔가 고집이 센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젊은 사람들도 깨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일들과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대 간이 서로가 서로를 좀 공존하기 위해서는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We live the same time, we live the same day라는 뜻인데요. 이제 각자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는 30대다 보니까 30페이지 언저리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은 60, 70, 80, 90페이지 언저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써내려 가는데 네. 서로가 서로의 오늘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뭐 저 스피치를 공부해 왔어요? 아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와 이거 질문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 준비했네, 또한 기가 막히는 답변을 또 네. 해주셔서 와 이 질문 안 하면 아니 우리 대표님 어디 강남에서 어디 스피치 학원 다닌 것 같은데. 지혜예요. 이게 바로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맞습니다. 지혜와 말하는 건 한 50대야. 와.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진행하면서 정말 가보고 싶다. 진짜 한번 진짜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선한 기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회사 일하러 오는 청년들도 해당하는 거예요. 아, 네. 예. 뭐 저도 청년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멋쩍긴 합니다만 청년이 청년에게. 네. 네. 저는 뭐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안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경험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실패하거나 어려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언젠가는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서 어떤 경험이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멈춰 있거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집에서라도 좋으니 무언가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만들어가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청년 구성원들한테 경험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대표님 진짜 나중에 강연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말 말씀이 그리고 젊으신 분이 전문 용어로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애늙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굴은 너무 얼굴은 동안인데. 동안이신데.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그 큰 이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회사를 맞아요. 운영하시면서 많은 그래요. 경험과 지혜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습득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 나랑 말이 좀 통하는구만. 그러면서 회사가 더 돈독하고 네. 단단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짧게 오늘 좀 우리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귀한 프로, 멋진 프로에 나올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실은 저와 저희 조직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주목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실 청년이나 노년 어떤 분들이든 간에 각자의 오늘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여유롭게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네. 잘 써내려 가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아리벤 위립의 심연보 아주 젊은 사업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분들께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